안녕하세요. KWBC 아나운서 승현. 준석입니다. 오늘 저희는 교내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만났는데요. 준석 아나운서, 이력서는 잘 써오셨나요? 쓰긴 했는데 아직 2학년이라 그런지 마땅한 스펙이 없어서 이력서 쓰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승현 아나운서는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저도 방송국 활동 외에는 아직까지 좋은 스펙이 없어서 작성하느라 힘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를 가지고 교내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가볼 건데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처음 써본 이력서로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는다는 게 떨리면서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체험에 들어가기 전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러 갈까요? 신청을 위해선 우선 광운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롤링 배너에 있는 1대1 진로 취업 상담을 클릭하거나 혹은 경력개발팀 홈페이지 팝업창에 있는 1대1 진로 취업 상담을 클릭합니다. 이후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상담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상담 희망 분야, 상담 희망 내용, 상담 유형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상담 예약은 하루 전까지만 가능하고 상담이 시작된 후 10분간 입장하지 않을 시에는 상담이 취소됩니다. 상담 취소 희망 시 예약 페이지에서 직접 상담 신청을 삭제하거나 당일 오후 5시까지 경력개발팀에 전화해야 합니다. 또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 관한 상담 희망 시 지원 회사와 직무를 표기하는 등 취업 상담 희망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로 이곳 복지관이 학교 내에서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인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가볼 건데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하고 있는 강일한 컨설턴트입니다. 네, 전 이한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교내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면서 보니까 상담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룹 상담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옆에 1대1 진로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와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아늑한 분위기라서 좋은데요? 그런데 저랑 승현 아나운서는 아직 2학년인데 진로 상담이나 취업 상담이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진로나 취업에 고민이 있는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일단 학교 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비대면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서 제약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력서를 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8개월간 취업 준비를 함께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기업 3군데에 합격했던 학생입니다. 그 이유는 취업 준비를 처음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노력하셨고 끝내는 자기 혼자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지원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실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탈락한 기업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용기를 내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일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희망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 홈페이지에 찾아가 보시면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도 있으니까 직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본인이 직접 해보신다면 가장 확실하시겠죠?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련된 일이라면 아르바이트나 인턴 어느 것도 좋습니다. 경험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의 방향성이나 진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심리검사 같은 걸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경험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와 관련한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경험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일한 컨설턴트, 이한나 컨설턴트와 취업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교내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승현 아나운서, 소감이 어때요? 아직은 취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최소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본 계기가 됐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동기부여도 돼서 저처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학우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이해해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남은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하고 설계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내에서 주관하는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부터 면접 꿀팁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방문하셔서 취업 고민 해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관 2층에서는 AI 면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똑똑하게 셀프 면접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KWBC 아나운서 문희은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출이 크시다고요?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는 것 같다고요? 전보다 돈 나갈 일이 많은 요즘 늘어난 지출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취생대 통학생 영수증 토파보기. 저랑 같이 생활비 비교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3년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학번 홍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학 3년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학번 송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통학과 자취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본가가 거제거든요. 그래서 거제에서 서울까지는 편도 한 4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기숙사도 있긴 하지만 제 친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같이 자취를 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왕복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이 다른 지방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통학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자취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거의 매일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두 분의 한 달 수입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 생기나요? 저는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랑 그리고 교비 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 2개 정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전 주말 이틀 알바라 수입이 좀 불안정해요. 많이 받으면 한 40만 원 정도? 적게 받으면 2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께 좀 타서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영수증을 토파볼 텐데요. 사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하신 영수증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승리 씨 영수증부터 같이 볼게요. 제 영수증을 보면요. 이제 거의 식비로 지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엄마 생신 맞춰서 본가 내려가려고 이 시외버스 예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왕복 버스비가 거의 8만 원 정도 들었어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시외버스군요. 네. 집에 내려가려면 지출이 꽤 크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날 오전에는 택시를 이용하신 것 같은데 꽤 이른 시간에 결제가 됐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오전 수업이 있는데 이날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서 지각을 할까봐 부랴부랴 택시를 잡았었습니다. 아침 수업 힘들죠. 저도 이번에 1, 2교시가 많아가지고 개강 한 달 만에 벌써 지쳐버렸어요. 다음 학기에는 저희 되도록이면 좀 아침 수업 덜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3월 30일에는 드럭스토어에서 쇼핑을 하셨나 보네요.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어떤 거 사셨나요? 이날 그때 속눈썹 앰플 제가 사용하던 게 1+1 기획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또 때마침 사용하던 아이라이너가 이제 다 이제 끝나가지고 할인하길래 같이 구매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저한테도 살짝 알려주세요. 저한테 살짝. 다음은 다은 씨 영수증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교통비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외의 용돈은 제 용돈에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통학이다 보니 밖에서 밥을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집에서 먹는 것 같고, 요새 학교 올 일이 많아지고 공강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 친구들하고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친구들끼리 중국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여기 3월 30일에 다녀오신 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도 중식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4번이나 메신저 선물하기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생일 축하로도 보내지만 제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많이 선물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몸소 보이다 보니 제가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행복을 더 다른 상대방한테 주고 싶어서 자주 선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상대방이 좋아해주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4월 2일에는 온라인에서 23,100원이 결제됐는데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미디어생이라면 꼭 한 번쯤 꼭 결제를 해야 되는 일러스트와 포토샵 경기 결제료입니다. 아, 미디어과 학생과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그 포토샵이군요. 네.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꽤 부담되시겠어요. 부담이 안 된다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거의 치킨 한 마리 값이라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라 눈물을 먹으면서 지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증을 보니까 식비로 정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으면서 식비를 좀 절감하려고 노력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인터뷰라서 너무 떨리고 말도 막 버벅거리고 지금도 너무 떨리는데 영수증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제가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구나. 그리고 두 분 덕분에 이 인터뷰를 너무 수월하게 끝낼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식비 절감이 제일 시급한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통학생과 자취생의 영수증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통학 혹은 자취를 하게 되면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어나는 생활비가 고민인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엔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지난 4월 20일 광운대학교 설립자묘역 화도제에서 화도 조광훈 박사 43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김종원 총장과 조선영 이사장, 화도기념사업회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광운대학교 대학생 대표 김채린 학생은 조광훈 박사의 양력 소개에 앞서 과학기술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므로 인간다운 품격이 깃든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 로봇학부 10학번 오상훈 졸업생은 전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광운대학교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교육의 기회를 타인에게 전하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이은표 남대문 중학교 교장은 인간다운 마음을 기르는 과학도 양성에 노력과 정성을 다한 화도 조광훈 박사를 향해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조광훈 박사의 교육이념과 창학정신이 메마른 조국의 단비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광운학원 또한 낡은 이념과 관습의 학문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용적인 학문을 수용해 큰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영 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화도 조광훈 박사가 당부한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품격을 닦는 건강한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운학원 90주년을 앞둔 지금 설립자의 교육이념 계승과 발전이 중요한 때라며 화도 조광훈 박사의 미래를 향한 고귀한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화도 조광훈 박사의 고매한 뜻을 다시금 기리고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광운학원 임원, 화도기념사업회 임원, 총장 및 산하기관장, 동문회 임원, 산하기관 보직자 순으로 묘소로 이동하여 헌화 및 묵념이 이루어졌습니다. 14년이면 9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도 조광훈 광운학원 설립자님의 교육 이념처럼
저희가 과학기술 또 실용적인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술과 교육의 대상은 결국은 인간입니다. 저희 교육 이념인 모든 과학기술의 그 교육도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도 사랑의 마음이 깃든 또 인간다운 품격과 인격을 기르는 교육을 중시해야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광훈 박사는 생전 광운학원의 창학 정신을 자립 정신의 확립에 두고 인격의 도야를 강조했습니다. 조광훈 박사는 선진한 교육 이념에 따라 광운대학교의 전신인 조선무선강습소와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설립해 키워나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광운대는 화도 조광훈 박사의 미래를 향한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맑고 깊은 창학 정신을 이어받아 광운대가 인류를 밝히는 인재의 요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류승현입니다.